진홍주 학형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PCS24기 진홍주라고 합니다. 이번 주제 제목은 인앤아웃으로 잡았고요. 작년 이맘때도 세미나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이른 학기 한 세미나 치고는 조금 깊은 걸 해봤거든요. 근데 별로 재미없었던 것 같아서 좀 가벼운 주제로 다가가고자 이런 주제를 했고요. 조금 더 심도 있는 주제는 제가 다음 학기에 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앤아웃이고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앤아웃 버거인데요. 이 버거는 이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처음 시작됐고 1948년부터 개점해서 여태까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버거집이고요. 버거를 만드는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참깨빵에 양파 올리고 소고기 패티 올리고 이렇게 세미나를 진행하면 좀 이상하죠? 네. 제가 이거를 하게 된 이유는 이렇게 햄버거를 만드는 데에도 어떤 일련의 프로세스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했던 것이고요. 사실 말씀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4학년들은 이제 배울 내용인데 이제 결국에 우리가 코딩을 하는데 코드만이 C로 코드를 짜는 것만이 그 코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라는 전반적인 어떤 큰 뭔가 시스템을 구현할 때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어떤 리콰이어먼트가 있을 것이고 어떤 고객이 내가 햄버거를 팔 건데 햄버거 판매하는 어플을 만들어 달라라는 요구사항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디자인에 들어가게 됩니다. 디자인된 대로 개발자는 그 디자인된 양식에 맞춰서 디벨롭먼트를 하게 되고 이 디벨롭먼트하는 결과에 대해서 테스팅을 진행하게 되고요. 테스팅 이후에는 이제 뭔가 추가적인 버그가 있거나 아니면 뭔가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메인테넌스, 유지 보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를 거쳐서 프로그램이 생성이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한 번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용하다 하더라도 특정 시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보여드린 일련의 과정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고요. 이 과정들이 진행될수록 이 과정에서 만약에 뭔가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아니면 내 소프트웨어가 요구사항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라고 했을 경우에 들어가는 코스트, 즉 어떤 일련의 비용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보시기에 선형적인 그래프가 아니라 좀 익스포넨셜한 그래프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에는 결국 우리가 프로그램을 릴리즈해서 뭔가 구글 플레이에 어플을 올렸어요. 올리고 내가 패치를 하면서 유지 보수하는 단계에서 만약에 뭔가 잘못된 점이 발견되었을 때는 꽤 기하급수적인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일련의 단계에서 테스팅이 중요할 수 있다는 거고요. 깊게는 안 볼 거고 가볍게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인앤아웃으로 주제를 잡은 이유는 소프트웨어 테스팅 과정에서 이제 어떤 특정 인풋이 있고 그 프로그램에 인풋이 들어가고 아웃풋이 나올 건데 이러한 인풋과 아웃풋의 정한 표현을 미학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테스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인앤아웃으로 주제를 잡았고요.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이 들어가는 주체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제 화이트 박스 테스팅, 그리고 블랙 박스 테스팅, 그레이 박스 테스팅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화이트 박스 테스팅을 시켜보면 이름에서부터 다 드러나는데 화이트 박스라는 것은 이제 투명한 결국에 내용물을 볼 수 있겠다는 것이 예상이 되죠. 그리고 이 투명한 어떤 프로그램이거나 어떤 특정 시스템이라고 박스라고 치면 이 박스에 인풋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인풋이 들어가서 이 프로그램의 로직대로 뭔가 일련의 프로세스가 수행이 되고 아웃풋이 나오겠죠. 테스팅에서는 이러한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대비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 문제가 없는지를 판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화이트 박스 테스팅에서는 이제 개발자가 소프트웨어 또는 컴포넌트 등의 로직에 대한 테스팅을 수행한다라고 하고요. 화이트 박스이니까 이제 소스 코드의 분기 또는 제어 흐름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데 결국에는 어떤 인풋일 때는 예를 들면 제가 뭔가 어플리케이션에서 버튼을 눌렀을 때 yes or no 이런 것도 일종의 분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yes일 때와 no일 때는 당연히 개발자인 제가 예상한 값대로 수행이 되어야 돼요. 네, 이런 것들을 테스팅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 현업에서는 이제 알파 테스트로서 수행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블랙박스 테스트인데요. 이름 그대로 아까 화이트 박스랑 반대로 이제 블랙박스. 제가 지금 이 박스 안에 뭐가 있는지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풋을 주입하고 거기에 대한 아웃풋을 받아내는 형식으로 테스팅이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러한 방법로는 사용자가 아까 화이트 박스는 개발자가 테스팅을 하는데 이 블랙박스는 사용자가 소프트웨어 또는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과 결과물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 기법입니다. 결국에 게임을 예로 들면 제가 우측으로 가고자 하는데 우측으로 가야 되고 좌측으로 가고자 하면 좌측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부터 좀 더 어려운 것까지 사용자가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어 라는 것을 테스팅해보는 방법론입니다. 아까와 다르게 아까 화이트박스는 개발자는 프로그램 소스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사용자, 유저 입장에서는 소스 코드 몰라요. 하지만 이런 소스 코드를 컴파일해서 프로그램화가 된 이제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하겠죠.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입력에 대한 출력을 테스트하는 것을 블랙박스 테스팅 기법이라고 합니다. 실제 현업에서는 베타 테스트라고 부르고 있고요. 아까 화이트 박스 그리고 블랙 박스 그리고 그레이 박스 테스트까지 말씀드렸는데 그레이 박스는 결국에는 모든 소스 코드를 알 수 없지만 특정 컴포넌트 정도는 소스 코드를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인풋과 아웃풋을 분석하는 테스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요하지는 않아서 슬라이드에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뭔가 직장인 실제 현업에서는 이제 이러한 개발 프로세스를 많이들 사용하는데요. 게임을 예로 들면 기획 단계가 있겠죠. 뭔가 기획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뭔가 리퀘어먼트를 분석하거나 어떤 요구사항이 있다. 우리 상사가 어떤 게임을 만들려고 했다라는 게 요구사항이 될 수도 있고 요구사항을 분석해서 디자인을 한 다음에 프로토타입을 개발합니다. 이제 프로토타입은 계속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완벽한 프로그램이 될 때까지 반복되는 것을 말하고요. 이 개발된 프로토타입에 대해서 이제 알파 테스트 그리고 클로즈 베타 테스트, 오픈 베타 테스트
그리고 출시까지 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주로 게임 업계 아니면 뭔가 배달의 민족이나 어플리케이션 퍼블리싱하는 곳들도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아까는 제가 인풋과 아웃풋이 들어가고 나오는 주체에 대해서 분류가 되었었는데 테스팅 기법이 이번에는 그냥 아까 방금 말씀드린 알파 테스트와 베타 테스트가 어떤 건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개발된 프로그램 제작사 내부에서 진행하는 자체 검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보셨던 화이트박스 테스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에는 우리가 개발했는데 우리 안에서는 일단 테스트를 통과해야지 내보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사용 환경과 유사한 환경을 꾸며놓고 이제 동작을 시킨 다음에 개발자와 기획자 등등이 참여해서 제대로 우리 만든 프로그램이 제대로 수행이 되는가라는 것을 분석하게 되는 작업입니다. 이 알파 테스트를 거쳐서 알파 테스트가 끝난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베타 테스트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테스트 기법은 이제 다들 많이 아시죠? 그 게임을 좋아하시면 이제 뭐 클로즈 베타 테스트를 신청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픈 베타 테스트에 들어간 게임들도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 여기 상용화하기 전에 사용자가 테스트를 하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오픈 베타 테스트로 오픈된 게임을 수행하는 것은 이제 뭔가 우리가 게임을 해보면서 뭔가 이게 버그가 있는데 라고 이 개발자한테 리포트를 하고 그럼 개발자는 여기에 대한 피드백으로 패치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픈 베타 테스트는 결국에는 사용자가 결국 이런 회사들을 위해서 테스트를 해주는 건데 요즘은 좀 이런 의미가 변질이 되었거든요. 간단한 예로는 작년에 개발되어서 오픈됐던 로스트아크 같은 경우는 많이들 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오픈 베타 테스트로 오픈하자마자 부분 유료화 상품이라고 하나요? 과금 상품을 바로 열어버리는 행위를 하였죠. 사실은 게임 업계에서는 이거는 약간 불문율이라고 해왔던 것인데 이제 그게 점점 깨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서버 접속도 잘 안 되는 현상도 많았고요. 기존의 오픈 베타 테스트는 이렇다고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가볍게. 다음으로 설명드릴 기법은 이제 제가 뭔가 인풋과 아웃풋을 받아들인 주체의 특징에 대해서 분류를 했었고 그리고 알파 테스트, 베타 테스트가 뭔지 정도 간단하게 짚어 넘어갔는데요. 퍼징이라는 테스트 기법을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리고요. 사실은 이 퍼징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설명을 드릴지 잘 못 잡아가지고 이제 오늘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다음 학기에 조금 퍼징에 관련한 의미 있는 것들을 세미나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테스팅은 기본적으로 이 대비 아웃풋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당연한 말이겠지만 타겟 시스템이 뭔지 식별을 하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이 타겟 시스템에서 어떤 인풋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뭐 어떤 클릭이라던가 아니면 특정 값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터치도 되고 키보드 입력, 마우스 입력, 화면 터치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식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특정 크래시어블한 인풋셋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 인풋 집합에서 뭔가 내가 선택하면 얘가 프로그램의 크래시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약간 확률이 있다 라는 인풋셋을 지정해서 이제 퍼지드 데이터라고 지정을 합니다.
하겠지만 이제 이런 인풋셋을 잡았으면 이 인풋셋을 두고 랜덤하게 어떤 인풋들을 계속 집어넣는 행위를 할 텐데요. 이제 퍼지드 데이터셋을 인풋으로 삼아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이 과정이 퍼징 테스팅의 중요 요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결국에는 내가 뭔가 크래시를 일으킬 것 같은 인풋 집합에서 인풋을 넣었으니까 어떤 특정 인풋 값에 대해서는 아웃풋이 이상한 값이 나오거나 아니면 아웃풋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러한 인풋에 대한 아웃풋을 분석해서 크래시를 일으키는 인풋을 식별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인풋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으면 이제 이 인풋을 사용자가 입력할 수 없게 만들거나 아니면 이 인풋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내부 코드를 바꾸는 작업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인풋들이 있다는 것에 대한 기록을 분석하고 여기에 대한 패치를 하기 위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퍼징 테스트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테스팅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결론이에요. 그래서 금방 했는데요. 제가 인풋과 프로세스 그리고 아웃풋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인앤아웃이라는 주제를 잡았고요. 우리가 그 입시에서도 인풋 아웃풋이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입시에서도 이런 말들을 쓰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공학과 입결이 기존 의대만큼은 따라잡았다고 해요. 2017년 입결을. 근데 그만큼 지금 컴퓨터공학과나 컴퓨터과학과로 많이 몰리는 추세이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지금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우리가 어떤 프로세스를 하고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잡담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 과에 와서 할 게 많거든요. 진짜 졸업하고 나가보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을 거고, 내가 이 길이 맞나 후회할 때도 있잖아요. 지금 1학년하고 2학년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이게 길이 아니다 라 하더라도,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게 없다 하면 일단 쭉 따라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추세로는 지금 시장이 너무 좋아서 다들 취직도 잘 되는 것 같고, 아니면 또 다르게 지금 앉아있는 이나라는 친구처럼 뭔가 교직 이수를 하고 싶다 해서 교직 이수를 해도 될 것 같고, 선택의 길은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대학원생인데 저처럼 대학원 진학을 원하신다면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별로 원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그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대에는 좀 신중하게 가셨으면 해요. 저는 군대 갔다 와서 되게 후회를 했어요. 이럴 거면 왜 군대 갔지? 하면서 안 갈 수 있는 방법도 많고 안 가는 길도 많으니까 한번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지도 교수님이 지금 저희 연구실 홍보를 조금 원하셔가지고 자꾸 괜찮은 친구 없냐고 물어보시는데 제 후배들은 다 취직을 했거든요. 뭐 1학번, 2학번 이런 애들은 다 취직을 해가지고 이제 바로 올 수 있는 애들이 없어가지고 일단
저희가 하는 거는 인베리드 시큐리티 랩인데 보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암호 쪽도 좀 다루고 주로 소프트웨어 시큐리티 아니면 스마트카 시큐리티 그리고 이제 뭐 생체 인증 같은 것들을 좀 다루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제들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자동차 자율주행 과제도 수행 중이고요. 삼성 일렉트로닉스, 삼성전자에서도 이런 차량에 대한 동력 패킷 분석 이런 과제들을 수주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난독화라는 건데 이거는 프로그램을 보호하거나 소스 코드를 보호하고자 하는 뭔가 코드를 읽기 어렵게 만드는 아니면 바이너리를 읽기 어렵게 만드는 이런 기술들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난독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IoT 관점에서 차량 보안 과제도 삼성에서 하고 있는데 이 과제도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떻게 하면 안전해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고요. 이런 거는 제가 하고 있는 건데 이제 프로그램의 제어 흐름을 탈취하려는 공격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사실 말하면서도 타겟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이런 일련의 과제들을 많이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 정보보호 대학원 중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해서 그래도 후배님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은 안암동에 있고요. 캠퍼스는 이거 말이 좀 어리버리지.